자, 지금 우리 이제 15페이지는 의사결정 타입을 한번 볼 거예요. 의사결정 타입은 크게 네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지금 강의 듣는 거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 그 15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거 나와요. 지금 태스크 앤드 테크니컬 컨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렇게 써보자. 밸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가치지향, 밸류 오리엔테이션. 하나는 가치지향성이, 자, 의사결정 우리가 유형을 얘기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가치지향성인데, 가치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지금 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을 생각해 볼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가치지향성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tolerance for ambiguity, 모호성에 대한 ambiguity니까 모호, ambiguous, 모호성에 대한 tolerance, 모호성에 대한 견딤이거든요. 견뎌내는 거, 견딤, 한글 이상해. 견딤. 우리 많은 한글책에서는 이걸 이제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관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tolerance for ambiguity. 자, 첫 번째는 가치지향성은 사람이 가치관,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해봤지만 태스크, 과학과 과학 관련된 기술에 관심을 두는 정도예요. 과학과 과학 관련된 기술. 내가 지금 회계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회계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회계학원에 한번 고시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회계 이론을 좀 공부해야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가치가 상당히 1에 들어가 있다. 1에. 그죠? 1. 이거 1이죠. 그 사람이 하는 1. 기술.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거 배울 수 있잖아요. 뭐 분기하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부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가치지향성이 people, 사람들한테, 그죠? people and social, 사람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두는 정도. 이게 어떤 삶하고 관계. 삶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다.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지. 관계. 사람과 사교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지향성을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일에 초점을 두는 사람. 조직 구성원을 봤을 때, 그죠? 우리 학교도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중시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각자의 문제지.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저는 남학생이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 2학년 때는 군대 가기 전에는 관계 중심이었다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 다음에 모호성에 대한 견딤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개념을 적어볼게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측이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확실한 정보나 대안을 수집하려는 정도. 그러니까 모호성에 대해서 잘 견딘다 그러면 인내심이 많은 거예요. 초조하지 않고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대안들을 검토하고. 우리 시험 볼 때도 보면은
이 모호성에 대해서 견디는 친구들은 빨리 나갈까요? 늦게 나갈까요? 우리 이제 대면으로 시험을 볼 때 가만히 보면 모호성에 대해서 견디는 친구들은 끝까지 시험 시간 주어진 시간 끝까지 자기 답안을 보죠. 틀린 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죠? 근데 성격이 좀 급한 친구들,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 인내심이 없는 친구들은 답안 작성하고 빨리 나가요. 이것도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신이 있으면 모호성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테니까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높고 낮음, 고저에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호성에 대한 견디는 정도가 큰 사람, 관용 수준이 큰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을 테니까 불확실성을 참아내면서 그죠? 이거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대안들을 얻어야지. 그래야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빨리 의사결정해야 돼. 신속하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성향 문제예요. 자, 그래서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어널리틱 스타일을 보시면은 분석적 스타일이죠. 15, 16페이지 핸드업 같이 보세요. 분석적 스타일을 보시면 분석적 스타일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애매모호한 상황을 잘 참아, 그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면서 많은 정보를 그다음에 대안들을 수집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가치관을 봤을 때 일 쪽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수집하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죠. 단점은 뭐냐면 의사결정 이르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좀 늦어요. 왜냐하면 대안 수집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 검토하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단점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 컨셉추얼은 개념적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내는 의견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죠? 가치관을 봤을 때 people and social concern에 관심이 많잖아요. 15페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tolerance for ambiguity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내는 의견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죠. 그죠? 그러니까 틀에 박힌 어떤 우리가 대안을 수집한다. 선례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단점이 좀 판에 박은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서로 생각들과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상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회사 같은 경우 컨셉추얼 스타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광고회사는 잘 되겠죠. 광고는 상당히 신선해야 되니까. 틀에 박힌 광고는 사람들한테 식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렉티브 스타일은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그죠? 전쟁 상황이에요. 많은 대안을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참아낼 수가 없어.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역시 과학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심하면은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대안 모아봤자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제가 꼭 쓰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필기하실 수 있어요. 잠깐 멈춤하고. 그런 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죠.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수업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비헤이비얼 스타일, 행동적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결정에 이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안 검색,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내는 의견들을 갖다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밸류 오리엔테이션이 people과 소셜 컨선이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교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무시 못해. 내가 지금 교우관계가 좋고 사람들하고 상당히 친해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래. 5명이랑 같이. 5명이 말하는 메뉴가 다 달라요. 김치찌개, 짜장면, 돈가스, 콩국수, 기타 등등.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
예를 들면 한 개의 음식만 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했을 때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뭐 또 지금 제가 메뉴 5개 얘기해가지고 또 5개 다 하는 식당 가면 되잖아요.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안 검토하느라고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하느라. 저 사람 얘기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얘기도 생각해보느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집단 의사결정 방법. 마지막 얘기예요. 이번 주차. 첫 번째는 이제 캔 미팅이라는 게 나오는데, 캔 미팅은 이 캔은 깡통 캔 생각하시면 돼요. 깡통 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까보면 여러분들 꽁치 통조림 먹어봤죠? 꽁치 통조림은 꽁치가 기니까 이 통조림을 이 대가리 부분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 꼬리 부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절단을 해서 밀봉을 딱 해놓고 이제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거 드실 때 좀 이런 거 참치라든가 이런 거 쓸 때는 캔 따서 바로 드시지 말고 한 5분 10분 있다 드세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좀 열어놓고 시간을 두면은 많이 날아간다고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대가리가 상징하는 게 꽁치 대가리가 또 왜 선생님 대가리라고 이게 대가리라고 해주세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꽁치 대가리를 상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꼬리 쪽을 갖다가 부하 직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통조림 안에서는 머리나 꼬리나 위계가 없는 거지. 위계가 없지. 그래서 캔미팅의 가장 큰 특징은 위계 의식 없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한다. 그러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얘기들이 밖으로 새나가서는 절대 안 돼요. 뭐 우리나라 같은 조직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그렇잖아요. 연공서열 따지고 그죠? 나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고 경험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상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부하 직원이 반박하는 거가 좀처럼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많이 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석상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이 나가면 상사의 어떤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밀봉한다. 깡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깡통 회의. 처음에 이걸 한글을 썼는데 너무 웃긴 거야. 깡통회의, 그죠? 깡통회라고 쓰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깡통회의는. 자, 두 번째는 델파이. 델파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와야 될 것 같아요? 델파이 신전 오면 딱 말되는 것 같죠. 아테네 가보면 이제 여러 신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스 특히 가보면 신전에서 뭐해요? 신전에서 사람들이 신전에서 가서 이제 신탁을 구하죠. 이른바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을 구하는데 뭐가 신탁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테네가 뭐 이제 예를 들면 트로이랑 전쟁을 한다 그래요. 그 아테네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가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신탁을 받아. 근데 이제 신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용기 있고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겠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물어봤던 이유는 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델파이 기법 생각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자, 내용 볼게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유류세 인하
가능한가? 뭐 인하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가솔린이나 경유에 지금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붙죠. 거의 60%, 50%, 60% 정도 붙으니까 부담이 좀 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뭐 석유공사 관련된 분들, 그 다음에 뭐 경제나 경영학과 교수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소비자 단체들,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의견 개진을 막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직접 만나서. 아니면은 주최 측에서 서로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코멘트를 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석유공사에서 나온 분이 유류세 인하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쓰면 소비자단체 사람이 반박되는 의견을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교수들이 어떤 의견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파이는 전문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미널 그룹 테크닉, 명목 집단이라는 거는 집단이 명목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집단이 이렇게 여기 A 집단, 여기 B 집단, 여기 C 집단이 있는데 여기 있는 멤버들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멤버들이 쭉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집단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팀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서로 모르는 거야.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상호 의견을 낼 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예의 잘 안 차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한테 할 때,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엄마들 보면 엄마한테 정말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막 할 때 많잖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말 이상한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격식을 갖춰요. 뭐 자리 양보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때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명목상의 집단을 묶어 놓으면은 건전한 비판, 비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의견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조별로 아이디어를 쓰게 만드는 거야. 순서를 매겨서. 그래서 여기 1등, 2등 아이디어, 1등, 2등 아이디어, 1등, 2등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 노미널, 명목상의 그룹 테크닉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 브레인스토밍은 이거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이제 팀플 같은 거 할 때, 그죠? 팀플 얘기할 때 팀플을 하고 있어요. 팀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어요. 제적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제 복학을 하게 돼서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복학이 돼요. 제가 이제 학번이 90년대 초반 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모였는데 지금 발표하는 멤버들이 18학번이 있고 뭐 19학번이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최고 학번이 이제 16학번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가 우리 지금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학번이 제일 높으니까 저는 90년대 학번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거의 기절하겠죠. 뭐야 화석이다 막 이러겠죠. 근데 이런 거죠. 발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기탄 없이 얘기해봐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9학번이 우리 발표 주제는 삼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경험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뭐 학교는 제적 당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계열사도 많고 기업이 큰데 삼성을 하자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좀 줄여야지. 뭐 삼성전자면 전자고, 뭐 삼성 생명이면 생명이고 이렇게 해야지. 삼성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과제 수준에서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19학번 다른 멤버는 지금 LG 하려고 LG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말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문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개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학번만 높았지만 똑같이 지금 팀플하는 상황인데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학번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건 좋지 않죠.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안들이 수집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에 대한 비판이 지양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8장 마치고요.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